자, 안녕하십니까. 홍화사입니다. 에, 전에 그저 풍신수길의 그 임진왜란을 이제 시리즈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뭐 풍신수길이가 한반도 조선을 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작전을 했죠. 뭐 태합은 소위 그 풍신수길이 이제 태합이라고 불렸으니까 이 타이코은이라는 걸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전쟁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뭐 발행하자마자 경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만 막 찍어내니까 물가가 이제 올라서 인플레가 되는 바람에 태아부는 이제 발행이 중단됐고 따라서 전쟁 비용을 지방에 있는 그 성주 혹은 지방에 있는 대기업 사업가들 예를 들면 후쿠오카에 있는 뭐 가미야 소단 이런 사람들 뭐 바다의 백만석들이었으니까 얘네들한테 이제 배를 뭐 300척씩 뺐고 거기다 뭐 군량미까지 지원받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전쟁에 참전한 번들의 번주들 성주들한테 너희들이 다 돈을 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큐슈 가라스 성 가라스라는 데서 큐슈 후쿠오카에서 1시간 정도 서쪽으로 가면 거기 가라스라는 시가 나오는데 그 가라스시 관내에 소위 나고야 성이라는 성을 짓고 거기에 이제 전쟁 지휘소를 만들어서 풍신수길이가 그 5대 가로 자기 밑에 있었던 5명의 그 가로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 정치 원로 회의죠. 그래서 필두 가로로서는 자기의 절친인 마에다 토시에, 그다음에 덕천가강 뭐 이런 애들 5명 전부 거플로 갖고 이제 거기서 전쟁을 시작하죠. 일본 쪽의 자료를 보면 그 좀 뭐 자료가 아주 복잡한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 가라스 시내에 전 일본에서 동원된 병력이 기본적으로 1차 출정 부대가 약 뭐 한 15만 명 가까이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부대가 약 8만 명 해서 이제 23만 명을 전부 불러 올리죠. 불러 내리죠. 거기 이제 뭐 오사카보다 훨씬 밑에 키우시니까 불러 내려가지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데 뭐 오랜 시간이 걸리죠. 뭐 물자를 갖다 싣는데 뭐 비전투 요원도 많으니까요. 뭐 사무라이 뭐 아시가루 뭐 경보병 외에도 수부 소위 그 뱀비창에서 노젓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도 8천 명이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이제 총동원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제 1592년 뭐 4월 12일 4월 12일 날 이제 쳐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그 전투 편성 대열을 보면 그 1군 1진부터 제 12진까지가 있습니다. 12진까지가 있는데 제 1번대는 18,700명을 공격부대로 선봉에 세우는데 선봉장은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7,000명, 그 다음에 대마도의 성주 종의지 종의지가 5,000명. 그래서 이거 합치면 12,000명에다 기타 그 근처에 있는 마스우라, 그러니까 가라츠라는 그 도시에 나고야성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다 좀 마스우라 군입니다. 마스우라 성주가 뭐 3,000명, 그 다음에 아리마 성주가 2,000명, 그 다음에 형무소로 유명한 그 오무라 형무소 쪽에 있는 오무라본에서 1,00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8,700명을 이제 일진으로 만들었고, 이번 대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토기요마사가 선봉에 서서 22,800명. 가토는 이제 구마모토 성주 아닙니까? 얘가 이제 10,000명 데리고 나왔고, 나머지 뭐 나베시마, 사가번의 그 우리 이산평을 이란 도공을 잡아간 그 나베시마가 12,000명 기타등등 해갖고 그리고 이제 3번대 고로다 나가마사 4번대가 이 머리본이 굉장히 큰 번이죠. 머리본이 14,000명 끌고 나왔고 5번대 6번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25,000명 15,000명 했고 이게 이제 제1군입니다. 제1군 제6번대까지 이렇게 해서 한 뭐 10만 명. 그러니까 이제 2군 제2군입니다. 2군. 2군에서 1번 대에는 우키다 히데이입니다. 우키다 히데이는 오카야마 성주죠.
이 우키다 히데이에라는 사람은 풍신수기리의 양녀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양자 양녀를 많이 봤습니다. 풍신수기 같은 경우는 양자 양녀 다 합치면 열몇 명 됩니다. 바로 우키다 히데이에가 그 자기의 양녀, 소위 마에다 토시의 딸, 자기의 절친의 딸입니다. 호희를 양녀를 받았는데 그 양녀의 남편입니다. 우키다 히데이가. 근데 얘를 제2군에 일본대에 세운 거는 제2군부터는 병참의 역할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아주 그 코히메를 아주 사랑하거든요. 요 양녀를. 그래서 그 양녀한테 사랑한다. 너가 얼마나 귀여운지 아냐 말이야. 그리고 그 친필 편지도 막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양녀의 남편은 우키다 히데이는 전쟁을 하지 않고 병참 쪽을 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그 인지상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12번대까지 이제 편성을 했는데 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취직 전쟁입니다. 취직 전쟁.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를 먹는다. 그러면 풍신수일이가 1582년 6월 12일 날 이제 천하를 통일했는데 그 천하를 통일하던 그 과정에서 그 번과 번끼리 이제 전쟁을 하면서 혹은 풍신수일에 직접 진압을 하면서 그 패번, 아예 번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번들이 속출하니까 번이 망했다는 것은 사무라이들이 봉급을 주는 주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성주가 죽어버리니까 얘들이 이제 떠돌이 사무라이가 돼가지고 월급을 주는 주체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인 청부업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의 사면이 필요 얼룩지죠. 그래서 이놈들이 날뛰는 걸 좀 어떻게 안 할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한반도를 먹어서 거기에 애들한테 취직을 시키는 거다. 그러면 한반도를 먹으면 뭐 조선 총독도 생기고 뭐 그 밑에 국장도 있어야 되고 뭐 그 밑에 뭐 장사하는 상인도 들어가야 되고 공기업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대충 그 풍신수길이가 천하를 통일했을 무렵의 사무라이 떠돌이가 약 지금 추정컨대 50만에서 60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를 먹으면 한 30만 개 정도의 일자리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일본이 먹었을 때 보면 중앙청에 총독 있고 총독 밑에 뭐 국장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중앙청에만 근무자가 약 450명 고위관리가 그 다음에 경성부청 즉 서울시청에 약 350명 그리고 경기도청 뭐 충남도청 충북도청 뭐 전남북도청 경남북도청 뭐 제주도까지 그리고 또 북한의 뭐 함경도 평안도 다 합쳐서 거기에 도청의 관리들은 전부 일본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이어서 식산은행이라는 은행을 설립하죠. 바로 오늘날 산업은행의 전신입니다. 식산은행이 전국 8도의 도청 소재지에 다 나가 있었거든요. 이게 전부 일본 애들이 와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울에 있었던 뭐 미도파 백화점이니 지금 뭐 신세계 백화점짜리 옛날에 미스코시 백화점이었습니다. 이게 다 일본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뭐 삼중정 백화점, 소위 미나카이 백화점부터 이 백화점이 도처에 있었거든요. 그 외에 경찰 병력이 많이 들어왔고 헌병 병력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군부대 병력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얘들이 다 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한반도에 일정 때도.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한반도로 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30만 개 일자리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거에 계산이 있어서 이를테면 취직전쟁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한반도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약탈.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학문적으로 일본보다 좀 앞서 있었으니까 서적 약탈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조선에 5대 사고가 있었다. 즉 5개의 서적을 분산 보관할 수 있는 그 창고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 강화도 마인산 사고,
오대산 사고, 그다음에 뭐 전주 사고, 그다음에 뭐 성주 사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가 갖고 있는 귀한 책들을 몽땅 다 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자기 공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은박, 금박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기술이 있는 자는 모조리 다 잡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본의 산업을 좀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으로 하려고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취직 전쟁이고 두 번째는 기술 유입의 전쟁, 얘들이 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 두 가지가 목적인데 이제 경제적 약탈이 또 이제 아무래도 목적이죠. 그러니까 경제 약탈을 이제 또 자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나고야 성의 풍신수리가 5대 가로와 더불어서 전쟁을 지휘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지휘할 때 5대 가로의 의견을 듣는데, 문제는 풍신수비가 임진왜란 때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 병력, 총 병력은 5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무려 23만 명이니까 절반 정도 되는 병력이 나고야성 인근에 있는 가라츠시에 전부 집결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5대 가로의 의견을 듣는데, 이 동원된 병력들의 대부분은 오사카 남쪽에 있는 병력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사카 북쪽, 말하자면 나고야라든지 동경이라든지 더 올라가서 센다이라든지, 센다이 같은 경우도 아주 큰 번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병력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덕천가강이가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덕천가강이는 기본적으로 풍신수기를 싫어해. 왜냐하면 이놈은 아주 그 평민 신분도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산화족, 산에서 바구니나 만들고 그 바구니도 안 팔리고 그러면 마을에 내려가서 그 꽹과리나 치고 춤이나 추는 그런 그 예인, 그런 떠돌이 그 광대족을 하던 출신이니까, 저 덕천강이는 뭐 굉장히 양반, 소위 뭐 대명의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덕천가강이는 풍신수리가 천하통일 하기 전에도 덕천가강을 지지하는 번이 약 30개가 있었습니다. 일본 전국에. 근데 주로 작은 번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 덕천가강부터 10대 위까지 내려온 이 일종의 명문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문 집안에 기대는 번들이 약 30개 번 있었다고. 이게 일본 말로 보후대명, 후다이 다이묘라고 합니다. 이 후다이 다이묘들이 있었는데, 이 덕천가강이 쪽에 후다이 다이묘들은 동원이 안 됐어요. 이거는 덕천가강이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핑계를 대요. 실제로 덕천가강이는 군대를 한반도에 한 명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데리고 갔는데 일부. 근데 한 명도 이 다도해를 넘어서 부산까지 상륙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덕천강의 계략도 있습니다. 풍신수길이 이 집도 절도 없는 본대 없는 네가 뭐 한반도를 치는데 그건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거기 가서 힘 다 빼고 돌아와. 네 부하들 다 죽이고. 전쟁이라는 게 이게 국내전도 아니고 국제전인데, 국제전을 하려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 배 타고 건너가야 되고. 실제로 여기 지금 임난의 기록 여러 가지 보면은 지방 성주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배에 3만석, 5만석짜리 실 수 있는 배를 많이 만들라고 그래요. 그러면 3만석이면 9만 가마니고 5만석이면 15만 가마니를 배에 실어야 됩니다. 이런 배들을 만들라고 지방 번주들한테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번주 입장에서는 하긴 하는데 참 이게 힘든 게임이 되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비로 지금 막 큰 배를 만들고 총칼, 대포, 화약 다 사고 봉구까지 줘가면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오사카 남쪽에 있는 지방번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했고, 덕천강이는 끝까지 그 나고야 성에 앉아서 풍신수길이하고 같이 놀아주긴 했지만은 한 명도 동원하지 않았고 힘도 안 뺐죠. 이게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에 풍신수길이가 거의 지면서 완전히 저희가 맥이 빠지는 거죠.
석 달 만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인 줄 알았는데 6년 돼도 끝이 안 나고 그나마 패니까 이순신 장군한테 걸려가지고 다 죽으니까 결국은 이 전쟁이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이 23만 명 중에 15만 명을 가라츠 나고야 성에서 출정시킨 것이 아니고 이미 제1번대 고니시 유키나카는 대마도에 상대마가 있습니다. 상대마에 가스모토라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을 졌습니다. 임진왜란 때문에. 그 성에 대기하고 있다가 공격 명령이 떨어지니까 1592년 4월 12일 아침 7시 반에 대마도 상대마의 가스모토 성에서 제1진이 15,000명이 부산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부산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하게 오후 1시였습니다. 그러니까 7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오후 1시니까 불과 뭐 5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렸죠. 그러면 상대마의 가스모토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제가 알기에는 한 140km 정도 되니까 그러면 140km를 5시간 반 만에 왔다는 거는 뭐 상당히 빨리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거? 140km 아닌가? 한 100km. 하여튼 시속 거의 뭐 한 12km 이상으로 걔들이 들어왔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에 상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풍신수길의 임진왜란은 일본의 오사카 남쪽에 있는 번들이 동원된 전쟁이고 오사카 이 북쪽에 있는 번들은 거의 동원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전쟁의 이제 실패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